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화, 유령 열차의 실종. 1911년 이탈리아의 어느 화창한 오후 1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호화로운 증기 기관차가 로마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승객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106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기차가 한순간에 사라졌고 반세기가 지난 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일부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철도 황금기. 1900년대 초 이탈리아는 철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성립 이후 철도는 국가 발전과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증기 기관차는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고 기차 여행은 사치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부유층은 호화로운 객실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여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는 새로운 터널과 철도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는 이 터널들은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었지만 동시에 사고와 재난의 위험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 이야기는 당시 럭셔리 여행의 정점에 있었던 한 기차로부터 시작됩니다. 2부 젠데르 회사와 로마 익스프레스. 1911년 이탈리아 로마. 당시 유명한 여행사였던 젠데로 회사는 유럽 상류층을 위한 특별한 기차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차는 로마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최신형 증기 기관차 Q9000 모델이 투입되었습니다. 로마 익스프레스는 총 106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웠습니다. 승객 중에는 유럽 각국의 귀족, 은행가, 사업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일간지 일메사제로는 이 특별한 여행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로마를 출발하는 젠데르 회사의 로마 익스프레스는 현대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푼벨베드이자 금박 장식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객실을 장식하고 있으며 저명한 셰프들이 준비한 요리와 최고급 와인이 제공됩니다. 이 기차는 로마에서 출발하여 밀라노까지 단 6시간 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차가 지나갈 노선에는 몬테 알바노 터널이 있었습니다. 이 터널은 로마 북부의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약 15km 길이의 터널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긴 터널 중 하나였습니다. 출발 당일인 1911년 7월 14일 오후 3시 로마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익스프레스의 출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부 운명의 날 1911년 7월 14일. 7월 14일 오후 3시 정각 로마 익스프레스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 칸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며 여행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샴페인을 한 잔 더 주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요. 기차는 로마의 외곽을 지나 북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경 몬테 알바노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영무원들은 터널 입구에서 기차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기차는 터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터널 반대편에서는 기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차 통과 예정 시간인 오후 4시 45분이 지나도 5시가 되어도 6시가 되어도 기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부 사라진 기차를 찾아서. 몬테 알바노 터널 출구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영무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지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차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관차 문제로 터널 안에 멈춰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연기도 보이지 않았고 기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후 7시 철도 당국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간 수색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터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차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기차가 지나간 흔적, 석탄 부스러기, 기름 자국,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차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사라진 로마 익스프레스에 대한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실종된 승객들의 가족들은 철도역으로 몰려들었고 정부는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106명을 태운 열차 미스터리하게 사라져 몬테 알바노 터널의 비밀. 기차는 어디로 갔나? 역사상 가장 이상한 실종 사건. 전체 기차가 증발. 오부. 다양한 이론과 추측. 사라진 기차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론 1. 터널 붕괴설. 일부 엔지니어들은 터널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색대는 터널 전체를 조사했고 붕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론 2. 납치설. 일부는 기차가 산적 무리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6명의 승객과 거대한 기차를 어떻게 흔적 없이 납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론 3. 정부 음모설.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 불안정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기차에 중요한 정치인이나 문서가 있어 정부가 비밀리에 기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론 4. 초자연적 현상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기차가 시공간의 균열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6부. 목격담. 유령 열차의 추현. 기차가 사라지고 몇 년이 지난 후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에서 이상한 목격담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목격자 증언 내용입니다. 그날 밤 나는 철로 옆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지차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기차 소리는 들렸지만 지차 바퀴 소리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검은진 기기관차가 지나갔습니다. 기차는 반투명했고 창문을 통해 안을 볼 수 있었는데 승객들이 모두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유럽 전역에서 유령 열차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1932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목격자 증언입니다. 한밤중에 창밖을 바라보던 중 환한 불빛이 비치는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선로가 없는 들판 위로 기차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 기차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1940년대와 50년대에도 비슷한 목격담이 계속되었습니다. 1955년 멕시코 치와와의 목격담입니다. 밤늦게 선로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증기 기관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기차 바퀴가 땅에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그 기차에서는 푸른 빛이 흘러나왔어요. 승객들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서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목격담들은 곧 로마 유령 열차 전설로 발전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철도원들은 밤중에 선로를 지키며 이 전설적인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1957년 프랑스 철도 근무자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유령 열차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밤중에 당직을 서는 것을 두려워했죠. 특히 안개 낀 밤에는요. 어느 날 밤 제 동료 마르셀이 선로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달려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기차를 봤어. 빛나는 객실과 없는 얼굴들. 그들은 나를 불렀어. 그 후로 마르셀은 다시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7부. 50년 후의 놀라운 발견.
사라진 로마 익스프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갔습니다. 세계는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61년 2월 1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의 작은 기차역에서 이른 아침 영무원 미하일 페트로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하일의 증언입니다. 그날 아침 5시경 저는 평소처럼 역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개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그것은 낡은 증기 기관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에는 그날 아침 도착 예정인 기차가 없었어요. 미하일은 즉시 역장에게 알렸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차에 접근했습니다. 역장의 증언입니다. 그 기차는 매우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죠. 놀랍게도 기차 측면에는 이탈리아어로 로마 익스프레스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기차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영무원들은 기차 내부를 조사했고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조사관의 증언입니다. 객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와인잔들이 있었고 의자에는 여성용 숄과 남성용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승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기관실에서 발견한 신문이었습니다. 그 신문의 날짜는 1911년 7월 14일 로마에서 발행된 신문이었습니다. 8부 과학적 접근과 초자연적 이론. 이 사건은 곧 과학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키이우에 나타난 기차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소련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네보롭스키 교수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기차의 금속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금속 구조에서 비정상적인 방사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차가 어떤 형태의 강력한 에너지장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보롭스키 교수는 대담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의 특정 조건에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제 가설은 몬테 알바노 터널 내부에서 일시적인 시간의 균열이 발생했고 이 기차가 그 균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기차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 사이에서 표류하다가 마침내 1961년 키이우에서 다시 우리 세계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를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다니엘스 설명입니다. 네보롭스키의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시간의 균열이라는 개념은 흥미롭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더 현실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초자연적 설명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 양자 물리학자 마리 듀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다중 우주 이론을 제시합니다. 무한한 평행 우주가 존재하며 특정 조건에서 이 우주들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 익스프레스는 이런 우주 간 경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부 승객들의 행방. 그러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06명의 승객과 승무원 어디로 갔을까요? 소련 조사관 이반 코발레프의 인터뷰입니다. 우리는 기차 내부에서 어떤 폭력이나 재난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객실 창문에서 발견된 희미한 지문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 전역에서는 1911년 로마 익스프레스 승객들과 닮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목격자 인터뷰. 1962년 여름, 저는 리옹 기차역에서 이상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그들은 이탈리아 억양으로
우리는 로마에서 왔어요. 밀라노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날짜는 1911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이 목격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승객들이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부 진실의 추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탈리아 역사학자 마르코 카르디날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카르디날리 교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는 1911년 이탈리아 철도 기록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공식 기록에는 7월 14일에 로마에서 출발한 로마 익스프레스나 젠데르 회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카르디날리 교수는 더 깊이 조사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11년 당시 이탈리아에는 젠데르라는 이름의 여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마와 밀라노를 연결하는 노선에 몬테 알바노라는 이름의 터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야기가 허구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전체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키이우에 나타난 기차는 무엇이었을까요? 카르디날리 교수의 말입니다. 키이우에 나타난 기차에 대한 기록은 소련 정부의 비밀 문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냉전 시대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완전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냉전 시대의 심리전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11부 현대의 관점. 오늘날 유령 열차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 엘레나 모레티 박사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웜홀 이론이 점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간에 접힌 부분으로 존재하는 웜홀은 이론적으로 다른 시간이나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몬테 알바노 터널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 열차는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웜홀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에 이것은 여전히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마지막 목격자인 미하일 페트로프의 말은 사람들을 더욱 오싹하게 했다. 미하일은 당시 아무도 없었다고 했던 빈격시에서 이상한 교신음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귀에 닿을 듯 희미한 속삭임 그리고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 집에 가는 길이 맞는 건가요? 당시 국경을 넘어 유령 열차와 함께 사라졌던 승객들이 정말 어딘가에서 방황하며 길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다시 멀리서 안개 속 그들만의 기차가 나타날 날은 언제일까?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다. 몇 년 뒤 미하일 페트로프의 이야기는 잊힌 듯했지만 그의 후손이 미하일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예상치 못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도움이 필요하다. 열차를 멈춰라. 시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라는 글귀였다. 그 글씨체는 미하일의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급히 남긴 듯한 흔적이었다.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자 소련 과학계에서는 비밀리에 조사팀을 꾸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조사팀에 참여했던 연구원 중 한 명은 프로젝트 도중 스스로 사라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상한 노트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열차는 아직도 달리고 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증기 소리와 함께 또다시 유령 열차 목격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열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두렵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개 낀 밤 멀리서 들려오는 오래된 증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다시 안개가 짙게 깔린 어느 밤이었다.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오래된 선로 근처를 걷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혼자 걸으며 낡은 등불을 들고 폐쇄된 선로를 따라갔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고 등 뒤로 이상한 바람이 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안개 속에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낡은 증기 기관차를 목격했다. 기차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객차 안에는 형체가 희미한 사람들이 창문에 기대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불분명했지만 모두가 고개를 돌려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기차가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추위가 그를 휘감았다. 그리고 기차가 그를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객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린 남자는 창문 안쪽에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도와줘. 시간이 없다. 그리고 기차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달려나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끊임없이 창문에 새겨진 글자와 그 희미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면 항상 폐쇄된 선로를 맴돌며 그 기차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향해 떠났고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선로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낡고 얼룩진 종이 한 장이었고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차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들은 시간이 멈춘 어딘가에 갇혀 있다. 하지만 이제 나도 그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기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선로 근처에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안개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유령 열차는 방향을 잃은 채 끝없이 달리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개 낀 밤, 한 아이가 선로 근처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다. 아이는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디선가 거대한 증기 소음이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형체 없는 기차와 희미한 승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창문을 바라보며 무언가 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창문에 기대 서 있는 한 소녀가 그를 향해 손짓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소녀는 분명 몇 년 전 실종된 동네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순간 기차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아이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잊혀졌다. 다음 날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아이의 신발 한 짝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한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날 이후로 그 선로 근처에 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유령 열차는 여전히 미지 속 어딘가로 사람들을 데려가며 그곳에서 시간을 멈춘 채로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흥미로운 주제와 실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